비유동부채는 1년 이내에 갚아야 하는 부채의 유동부채와 달리 지급기일이 1년 이후에 도래하는 장기 채무를 우리는 비유동부채라고 합니다. 더 강조하겠습니다. 1년 이후에 도래하는 장기 채무입니다. 그래서 이 장기란 말이 앞에 붙습니다. 이 비유동부채 종류로서는 크게 사채와 퇴직급여 충당부채, 그 다음에 장기 차입금이 있습니다. 이 장기 차입금은 앞에서 다뤘지만 1년 이내가 단기 차입금이라 그러면 단기는 뭐라 그랬죠? 1년 이내가 되겠죠. 이내라 그러면 1년 이후는 뭐가 된다? 장기 차입금입니다. 앞에 이 단기, 장기 그 부분만 주의하면 되실 거고요.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이 사채하고 퇴직급여 충당부채입니다. 사채는 주식회사, 이거 기업이죠. 일반 사기업 주식회사가 일반 대중에게 자금을 모집하려고 집단적, 대량적으로 발행한 채권입니다. 이 사채, 이게 사기업이란 말입니다. 이 사기업 주식회사, 일반 기업이죠. 이런 사기업이 채권을 일반 대중에게 발행해서 자금을 모집하기 위한 것이다. 이게 뭐다? 사채입니다. 사기업이 채권을 발행한다. 이 사채입니다.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종업원이 퇴직할 때 뭘 지급하죠?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 퇴직금을 우리가 어떻게 되면 회사에서 퇴직금이라는 것 또한 회사에서는 직원들에게 이 종업원에게 지급해야 될 급여성이죠. 그래서 이거를 결산 시점에 일정 부분을 충당해 놓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퇴직급여를 미리 뭐한다? 충당해 놓는 게 뭐다? 이 퇴직급여 충당 부채입니다. 그럼 먼저 사채부터 하겠습니다. 사채란 무엇이냐? 사채는 주식회사가 회사의 의무를 나타내는 증서를 발행해 주고 일반 투자자들에게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이다. 회사의 의무, 언제까지 하고 뭐가 나와 있겠죠? 사채 여기서는 기간이 나와 있죠? 그리고 뭐가 있는가? 액면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얼마 이 금액이라는 거를 언제 기간에 내가 상환하겠다. 그 대신에 그 기간 동안에는 이자율, 사채율이 됩니다. 이자율 그래서 몇 %의 이율에 대한 금액을 지불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채할 때는 보실 거는 좀 더 지금 이번 시간에는 간단하게 다루겠습니다. 이제 깊이 있게 들어가지는 않고 이 사채는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 좀 깊이 다룰 거고요. 지금은 이 사채에 대한 개념 정도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채를 봤을 때 사채 발행할 때 우리가 이자율이 나옵니다. 이자율이 현재 시장에서 거래하고 있는 이 현재 시장에 이 상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자율하고 비교합니다. 그래서 사채 발행했는 이 액면에 나와 있는 이자율하고 비교했을 때 동일하다. 다시 말해서 현재 액면의 이자율이 몇 프로였다? 8%였는데 현재 시장률도 얼마예요? 8%인 거예요. 그러면 내가 현재 시장률하고 현재 내가 발행했는 이자율하고 동일했을 때는 액면 발행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시장에 있는 이자율이 8%인데 저는 어떻게 된 8%보다 어떻게 더 많이 발행했어요. 액면을 어떻게 한다? 10%를 발행했어요. 다시 말해서 내가 사채를 발행해서 사채를 구매했는 매입했는 일반인들에게 어떻게 한다? 이자를 10%를 더 지급하겠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내가 뭐 하는가 하면 시장에는 8%인데 내가 어떻게 해요? 사채를 더 발행해서 더 많은 수요를 발생하기 위해서 시장 거래보다 어떻게 내가 2%를 더 뭐 했어요? 할증했는 거죠. 이게 뭐다? 할증 발행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시장이 8%인데 나는 어떻게 했다? 액면은 뭐 했는가 하면 시장보다 어떻게 해요? 더 낮게 했는단 말이죠. 얼마 했다? 5%를 발행했어요. 그럼 이게 뭐가 되는 거죠? 할인했는 거죠. 그럼 우리 할인 발행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사채는 다른 것보다는 이 정도만 알고 계셔도 돼요. 뭐다? 시장 이자율하고 액면 이자율이 동일하게 발행했다. 그럼 뭐다? 이거는 액면 발행이고 시장 이자율보다 내가 어떻게 좀 더 높게 액면 이자율을 더 높게 했다. 그럼 뭐가 된다? 할증 발행이고 시장 이자율보다 어떻게 한다? 더 적게 할인해서 발행했다. 이게 뭐다? 할인 발행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채를 보면 이 가계 결정 요구 나와 있죠. 동일한 액면 금액과 액면 이자율로 사채를 발행한 A회사와 B회사의 경우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똑같이 액면가액 100만원짜리를 액면 이자율 10%를 발행을 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시장 이자율이 5%라고 그러면 어떻게 했는 거예요? 시장보다 더 많이 발행했으니까 뭐 할증 발행이 되겠죠. 반면에 B사는 어떻게 됩니까? 시장 이자율이 20%일 때 10% 발행했어요. 그럼 뭐가 되는 거죠? 할인 발행이 되겠죠. 이렇게 액면과 시장이 같을 때는 액면 발행이겠지만 이 차이 있을 때는 뭐가 된다? 할증 할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올 게 뭔가 하면 이제 마지막으로 퇴직급여 총납부채입니다. 이 퇴직금에 대한 의의부터 먼저 알고 계셔야 되겠죠. 퇴직금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 근로자 종업원이 입사할 때부터 해서 어떻게 되어 있죠? 퇴사할 때까지 회사를 위해서 근로를 제공합니다. 이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퇴직 시 일시에 지급하는 급여인데요. 여기는 뭐가 조건이 있죠? 입사 후 뭐가 필요합니까? 입사 후 몇 년 있어야 되죠? 입사 후에 1년이라는 뭐가 됩니까? 1년 이상이라는 기간이 지나야 되겠죠. 만약에 1년 365일인데 365일 내가 어떻게 됐어요? 1년이 아니고 365일인데 여기서 1년이 아닌 얼마요? 364일을 근무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거는 1년이 안 됩니다. 퇴직금 급여가 안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뭐가 된다? 입사해서 1년이 지났을 때 우리가 뭐가 발생한다? 퇴직금이 발생하는 것이고요. 이 퇴직금 계산할 때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 평균급여죠. 보통 우리가 평균급을 어떻게 합니까? 통상적으로 많이 쓰는 방법이 최근 어떻게 돼요? 퇴사일 언제죠? 퇴사일 90일 이전이죠. 90일 이전 기준으로 했죠. 이전 기준. 그래서 보통 3개월이죠. 3개월 뭐랍니까? 평균 급여를 계산하죠. 평균 급여. 그래서 퇴사일 기준 30일 이전이니까 어떻게 해요? 퇴사일 3개월간에 뭐합니까? 평균 급여를 가지고 뭐라는 거죠? 근속연수가 있겠죠. 내가 만약 10년을 근무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곱하기 어떻게 됩니까? 여기 10년. 에 대한 근속연수를 하겠죠. 또 뭐가 됩니까? 내가 있는 게 5년이다 그러면 어떻게? 5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퇴직금 계산 방법은 평균급여. 이게 평균 언제라고요? 퇴사일 기준으로 어떻게 한다? 3개월 평균입니다. 평균급여를 구해서 어떻게 돼요? 그 급여만큼 뭐 한다? 근속연수를 계산해서 퇴직금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퇴직금을 이제 구했으면 이제 그걸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회계 처리를 해야 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퇴직급여 충당부채라는 게 나옵니다. 이 충당부채는 무엇이냐? 퇴직급이 금액이 어떻게 해요? 작은 금액은 아니고 큰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달에 급여가 300만 원인 사람이 만약에 5년간 근무를 했어요. 그럼 얼마가 돼요? 3, 5, 15. 그냥 계산하다 1,500만 원이 발생합니다. 퇴직금이. 그럼 이런 게 근로자 한 명이 아니고 이 다수가 동시에 발생해 버리면 회사에서 현금이라는 게 그렇게 뭐 목돈을 준비해놓고 있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결산 시에 회사에서 뭐가 있는가 하면 이 퇴직금을 충당 부채로 해서 이 회계 처리해 놓게 합니다. 그래야지만 나중에 이걸 또 어디 이용되는가 하면요. 금융기관에서 이제 대출을 받거나 내가 어떤 금융의 여신을 일으킬 때 당장 보는 이걸 봅니다. 최근 3개월치 급여하고요.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확인해서 그만큼을 어떻게 차감하고 나머지 담보 설정을 해서 대출 여신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만큼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이쪽 실무진들은 반드시 알아야 될 부분인 겁니다. 그럼 먼저 이제 퇴직급여 충당부채 그 설명하기 전에 먼저 개념 잡아보겠습니다. 먼저 회계 처리할 때 첫 번째 뭘 하느냐? 결산 수정 전이죠. 뭘 하느냐? 퇴직급여 충당부채 잔액을 확인합니다. 이 잔액이란 무슨 말인가 하면 현재 시점에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얼만큼 남았느냐를 확인하는 거겠죠. 이거는 뭐가 있는가 하면 작년도 12월 30일에 그래서 올해 어떻게 1월 1일 날 이 기초 뭐가 있는가 하면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때 금액이 얼마 있었다? 1,000만 원 있었다는 거겠죠? 1,000만 원 있었어요. 그런데 올해 퇴사자가 발생해서 이 중에서 얼마가 발생했는가 하면 만약에 500만 원이 어떻게 해요? 퇴직급여로 지급이 됐습니다.
이게 지급됐단 말이죠. 그럼 현재 잔액 얼마 남아있죠? 차감하면 500만원 남아있겠죠. 그럼 이게 뭐가 됩니까? 현 시점에 남아있는 일종의 뭐가 되죠? 퇴직충당금 잔액이 되는 거예요. 이걸 확인해 줘야 됩니다. 확인해서 그 다음 뭘 하느냐, 단기말 현재 전 임직원이 퇴직한다고 가정할 경우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 총액을 산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 결산이 언제입니까? 12월 31일에 결산하잖아요. 요 시점에 요 날에 뭐한다? 전 사원이, 전 임직원, 전 직원이 뭐한다? 퇴직한다고 가정하는 거죠. 가정할 경우에 퇴직금이 얼마 나올 것인가를 계산해 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금액을 뭐하는 거다? 우리가 이거를 부채로 인정을 시켜줘야 돼요. 부채 잡아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뭐하나? 이거를 퇴직금 추계액이라 말합니다. 이 퇴직금 총액을 어떻게 먼저 계산합니다. 그럼 만약에 전체에 보니까 얼마 있느냐? 전체에 했으니까 예를 들어서 뭐 5천만 원이었어요. 5천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현재 지금 충당금 얼마 있습니까? 500만 원 있죠. 그럼 얼마가 부족하죠? 4,500만 원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4,500만 원 내가 뭐 한다? 충당 설정해 놔야 되겠죠. 다음의 식을 통해서 단기에 추가로, 단기라 그랬어요. 이거 언제죠? 12월 30일 시점입니다. 이때 결산할 때 말하는 거예요. 이 결산할 때 단기에 추가로 설정해야 할 퇴직금 산정한다. 써있죠? 볼게요. 퇴직급여란 뭐냐? 3에서 어떻게? 전체적인 금액, 설정한 금액에서 이거 뭐가 되는 거죠? 현재 내가 퇴직금 전체 금액에 또 뭐가 되어 있는 겁니까? 현재 잔액을 해서 차감하면 뭐가 되는 거죠? 현재 퇴직급여를 내가 설정해 줘야 되는 겁니다. 퇴직급여 충당 부채는 기말 잔액에서 뭘 하느냐? 퇴직급여 충당 부채 기초 잔액. 이게 뭐가 있었어요? 기초가 아까 뭐라 그랬죠? 처음 얼마 넘어왔었어요? 1,000만 원이 넘어왔었어요. 1,000만 원이 넘어왔었는데 이 중에 얼마 나갔어요? 단기에 500 나갔다 그랬죠? 그러면 이제 얼마가 돼요? 잔액이 현재 됐을 때는 500 남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말의 충당 부채가 얼마가 돼야 돼요? 아까 나왔었잖아. 얼마가 있어야 된다? 5천만 원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얼마가 되는 거죠? 4,500만 원 어떻게 해야 돼요? 설정해 줘야 된다 이 말이죠. 문제를 풀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음에 거래를 회계 처리하시오. 전 종업원이 당해연도 말에 퇴직한다고 가정할 경우에 지급해야 할 퇴직금액 총액은 얼마다? 1,700만 원이다. 딱 나와 있죠. 그럼 이건 어떻게 해요? 나가줘야 됩니다. 그리고 기초 퇴직금의 충당 부채 잔액은 얼마였다? 1,500만 원이었다. 이거는 뭐가 돼요? 1월 1일 날 어떻게 돼요? 전년도에서 어떻게 해요? 넘어왔는 거죠. 이리 왔는 거죠. 1,500만 원이. 근데 당해연도에서 퇴직한 종업원이 실제로 지급한 퇴직금 얼마다? 300만 원인 거예요. 그러면 1,500만 원 있었는데 이 중에서 얼마 나갔어요? 300만 원 나갔잖아요. 그럼 얼마 남았죠? 1,200이 남았죠. 1,200이 남았는데 총액은 얼마가 돼야 돼요? 1,500이 돼야, 1,700이 돼야 돼요. 그럼 얼마 부족한 거죠? 500이 부족하겠죠. 한번 보겠습니다. 기말 잔액은 얼마가 돼야 되는 거죠? 1,700만 원이 돼야 되는 거예요. 왜? 기말 언제? 12월 30일이 결산 시점이 얼마가 돼야 돼요? 총액이 얼마다? 1,700 그랬잖아요. 언도말? 그런데 현재 기초자료가 얼마 있었어요? 처음에 넘어올 때 1월 1일 얼마가 들어왔다? 1월 1일 날 얼마 들어왔어요? 1,500 넘어왔었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어떻게 했다? 올해 당해연도에 300만 원이 뭐가 돼요? 벌써 지급이 돼버렸죠. 그러면 현재 퇴직금이 어떻게 돼 있어야 돼요? 얼마 돼야 되죠? 전체적으로 2천만 원이라는 게 수치가 나와줘야 되는데 현재 얼마가 부족한 거예요? 보니까 500만 원이 어떻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가 되는 거죠? 이 500만 원이 일종의 퇴직급여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어떻게 하면 돼요? 전체적인 잔액을 확인하시고 현재 어떻게 한다? 금액을 해서 차액이 뭐다? 퇴직급여인 겁니다. 그래서 12월 30일을 뭘 한다? 나는 회계 처리할 때 퇴직급여를 어떻게 500만 원을 뭐 한다? 설정해서 비용 처리를 해가지고 퇴직급여 충당 부채에다가 어떻게 돼요? 잡아줘야 되는 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분계 처리하느냐? 아까 먼저 뭐라는 거죠? 기말자료 좀 나와 있었잖아요.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퇴직금 지급 회계 처리 뭐라 했죠? 맨 처음에 나는 뭘 했습니까? 단기 중에 뭐가 생겼어요? 여기 300만 원이라는 뭐가 있죠? 내가 퇴직금이 지급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게 발생했을 때 퇴직금이 퇴사자가 발생해서 퇴사자가
퇴사자 발생해서 뭐가 있었죠? 발생을 해가지고 퇴직금이 지급이 됐어요. 지급됐다 이 말이죠.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이 말이죠. 그럴 때 내가 현금이 나갔겠죠. 얼마 나갔습니까? 300만 원 나갔어요. 나갔는데 300만 지급됐는 게 어디서 나가는 거냐? 보통회금 나가다 주는 게 아니고요. 뭐다? 퇴직급여 충당 부채에서 뭐 했다? 차감시켰다는 것이죠. 보통 우리가 돈 나가면 어떡해요? 현금 300만 원 나가고 여기서 뭘 썼죠? 퇴직급여 비용 처리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퇴직급여 비용 처리를 언제 했었어요? 전년도에 뭐 했다? 기말 결산 시에 뭘 했어? 이렇게 퇴직급여라고 해서 잡아놓고 뭘 했죠? 충당부채에다가 적립하면서 뭘 했는 거예요? 내가 이때 비용 처리를 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퇴직급여 충당부채에 있는 금액은 벌써 뭘 했는 거다? 비용 처리를 벌써 했던 거예요. 비용 처리를 했던 거기 때문에 이 퇴직금 발생했을 때 이 현금 나가는 거는 별도로 퇴직급여로 비용 처리하는 게 아니고 충당부채 차감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결산 시에는 어떻게 해요? 이거는 뭐 예를 들어서 뭐 9월 1일에 발생했다 그랬을 때는 이렇게 처리했겠죠? 언제요? 9월 1일이라고 해둘게요. 했을 것이고 이제 12월 31일 날 결산할 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비교하는 거겠죠. 현재 얼마가 돼야 돼요? 기말 잔액이 1,700이 돼야 되는데 현재 보니까 얼마가 있어요? 돈이 부족하잖아요. 언제? 500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죠? 500만 원치를 이때 뭐 한다? 이게 비용 처리하는 거죠. 비용 처리로 퇴직급여라고 비용 처리를 해주고 그 대신에 어떻게 500만 원을 뭐 하는 거다? 퇴직급여 충당부채라는 이 충당부채 여기에다가 뭐라는 거죠? 잡아놓는 것입니다. 퇴직급여 충당부채하고 또 유사한 게 뭐가 있는가 하면 여러분들 감가상각 누구의 기억나시죠? 감가상각 어떻게 해서 그것도 뭐 했습니까? 결산시에 뭐 했죠? 감가상각비 그래서 여기다가 감가상각비 그래가지고 비용 처리를 해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이 비용 처리를 해주고 그 비용 처리는 거 뭐 했습니까? 대변에다가 감가상각 누계액이라고 그래가지고 여기다 뭘 했어요? 이 금액만큼 이 비용 처리했는 금액만큼을 뭘 했죠? 적립시켜 줬잖아요. 그럼 나중에 뭐 했습니까? 처분 시에 같이 이걸 상계 처리해 줬죠. 유사한 겁니다. 이렇게 퇴직금이란 거는 이 회사에서는 이 근로자들에게 지급해야 되는 어떤 급여성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퇴직급여 충당부채라고 해서 이거는 회계상 장부처리상 회계상 장부에 이거를 이렇게 기록하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